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트랜지션과 그리고 트랜스폼에 관련돼서 다 봤고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이 이제 남았는데요. 이 애니메이션도 역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얘는 우리가 트랜지션을 통해 가지고 뭐 딜레이라든지 듀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줘 가지고 우리가 이미지가 마치 움직이는 듯한 애니메이션적인 측면을 이제 지니는 그런 걸로 우리가 충분히 만들 수도 있겠죠. 그죠? 맞습니까? 충분히 만들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 HTML5에 애니메이션 태그들이 다 등장을 하면서 이 애니메이션을 이제 직접 이거를 통해서 만들면 좀 더 낫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CSS3에서 애니메이션 속성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움직이는 걸 만들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자바스크립트나 뭐 플래시를 사용하지 않고도 웹 요소에 플래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야 됐었죠. 물론 예전에 이제 자바 애플릿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그런데 이제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 애니메이션이라는 걸, 이 속성들을 통해 가지고 웹 요소에다가 애니메이션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겨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다시피 애니메이션은 어떤 면에서 보면 CSS3에서는 트랜지션하고도 비슷하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트랜지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가 만약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네모로 이렇게 바뀐다, 그죠? 이렇게 바뀌는 현상, 서서히 바뀌는 게 우리가 트랜지션을 주면 이렇게 바뀐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부드럽게 애니메이션 효과를 만드는 자체는 이 애니메이션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이 CSS와 이 애니메이션은 시작해서 끝나는 동안 원하는 곳 어디서에서 이 부분이든 간에 우리가 곳에서 스타일을 바꾸면서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다르다라는 거죠. 이게 더 역동적으로 좀 더 트랜지션보다 더욱더 많은 변형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리고 쭉 흘러가도 되고, 뭐 그런 형태를 애니메이션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게, 요 중간 지점에 변화되는 부분을 우리가 키프레임이라는, 여기 있죠, 그죠? 골뱅이 해서 키프레임즈 해서 애니메이션이 바뀌는 지점을 설정한다라는 게 바로 키프레임즈입니다. 그래서 키프레임즈를 두고 정의해 놓고 우리가 거기에다가 아이디 선택자나 뭐 속성 선택자, 아이디 선택자나 아니면 클래스 선택자에다가 이 애니메이션 네임을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키프레임으로 설정해 놓은 중간 상태의 이름을 이제 여기에다가 지정을 해 놓으면 여기 이름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생기면 얘는 그쪽에서 바로 적용이 돼 버려서 바뀌어요. 그림이. 알겠죠? 그러한 형태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딜레이는 지연 시간, 그리고 디렉션은 당연히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역방향으로 갈지,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하는 거고, 듀레이션, 앞에서 트랜지션 듀레이션도 있었죠. 요거는 실행 시간. 그리고 애니메이션 필 모드, 얘는 애니메이션이 종료되었거나 혹은 지연되어 애니메이션이 실행되지 않는 상태일 때 요소의 스타일을 지정을 해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을 때. 그리고 애니메이션 이터레이션 카운터, 이거 이터레이션 카운터는 애니메이션이 몇 번 이렇게 적용을 할지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니메이션 네임은 키프레임즈로 설정해 놓은 중간 상태의 이름을 여기다가 지정을 하면 그 상태에서
키프레임으로 정의되어 있는 애니메이션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애니메이션 플레이 스테이트 해서 얘는 애니메이션을 멈추거나 다시 시작을 하게 하는 속성이고, 그리고 역시 애니메이션 타이밍 펑션이 있는데 애니메이션의 속도 곡선, 우리가 뭐 앞에서 봤던 트랜지션 타이밍 펑션처럼 is in이라든지 뭐 그리고 is out, 그죠? 리니어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죠? 그런 거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모든 애니메이션 태그들을 여기에 애니메이션 하나의 태그로 트랜지션이나 트랜스폼과 같이 여기에다가 다 묶어서 지정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웹 요소의 애니메이션을 추가,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시작해 끝내는 동안 원하는 곳, 이게 바로 키프레임즈입니다. 그곳에 스타일을 바꾸어 가면서 애니메이션을 정의할 수 있다.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중간에 스타일이 바뀌는 지점이다. 이런 뜻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들은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10 이상과 최신 모던 브라우저에서 지원하며 이전 모던 브라우저들은 고려해서는 웹킷, 모즈,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기억이 안 나네. 여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접두사를 붙여야 한다는 거는 이미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키프레임즈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키프레임즈는 아까 앞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네모상, 여기 있네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바뀐다. 이 사이에 또 뭘로 바꾸고 싶으면 우리가 넣고 싶을 때 이렇게 만드는 건데요. 이걸 여러 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애니메이션의 시작과 끝을 비롯해 상태가 바뀌는 지점을 설정한다. 이름으로 애니메이션을 정의해 놓은 걸 우리가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할 때 키프레임즈로 이렇게 함수 형태로 만들어 놔요. 이렇게. 그래서 이름을 지정을 하고 여기에 어떤 스타일을 적용시킬 거다라고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 위치는 0, 그리고 끝 위치는 100%를 놓고 위치를 지정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시작과 끝 위치만 안 사용한다면 from, to 키워드를 사용해도 가능하다. 그래서 웹킷 프레임즈나 모즈 키프레임즈처럼 브라우저 접두사를 붙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한번 이 지금 소스를 우리가 한번 보면 어떤 내용일까요? 자, 보시죠. 자, 여기에서 지금 스타일 태그를 지금 하는데, 요거부터 먼저 보시죠. 요거부터 먼저 봤을 때, 키프레임즈로 정의되어 있는 부분이 요거죠. 그죠? 그런데, from은 0% 때부터죠. 그죠? 여기서 시작과 끝 위치가 같다면 from하고 to 키워드로 사용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from에서 백그라운드 컬러가 블루예요. 처음에. 그죠? 그리고 원픽셀 솔리드 블랙 형태로 테두리가 잡혔고 to 까지죠. 그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렇게 색상이 아마 요 색상이 될 것 같네요. 보더 역시, 그리고 보더 라디어스를 50%를 줘버렸어. 그냥 원이 되는 거죠. 만약 50%를 줬다는 거. 보더 라디어스가 50%가 들어갔다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이게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깎는 거잖아요. 이렇게 깎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봅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렇게 정의를 해놨으면 언제든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져다가 함수를 호출하는 것처럼 가져다가 호출하면 돼요. 어떻게? 자, div가 width, height가 100픽셀이에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 블루. 요거 처음에 요 놈이 나오겠죠. 요 놈이 딱 뜰 거예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 블루 했고, 애니메이션 네임을 여기에 키프레임즈에서 여기에서 change bg라고 이름을 줬기 때문에 여기에다 이름을 여기에다가 넣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걸 적용해라 이 뜻이에요. 여기에 이것을 적용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걸리는 시간은 3초로 해라. 이렇게 되면 얘가 요걸로 바뀌는 동안 3초가 걸릴 것이고, 그 변형되는 이 내용이 정의가 된 부분이 바로
요 키프레임즈에 있는 이 change biz라는 네임을 들고 있는 얘가 여기에서 정의를 해놓은 내용이 되죠. 이해가 됩니까? 예.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제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네임 앞에서 잠깐 봤죠? 키프레임즈 속성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이름을 사용을 한다. 그래서 키프레임즈를 이용해서 shape과 rotate라는 애니메이션을 정의를 해놨고 박스 1 클래스 ID 선택자네요. 그죠? 그리고 ID 선택자 박스 2 여기에는 각각 애니메이션 네임을 shape과 rotate 따로 적용을 시켜놨네요. 그럼 봅니다. 소스를 보면 일단은 자 요렇게 div 영역을 두 개를 이제 이렇게 나눠 놨고요. 그죠? 박스 1과 박스 2를 ID 선택자로 줬고 얘네들을 각각 일단 먼저 shape를 보죠. shape를 보니까 from 보더를 1픽셀 솔리드 블랙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shape 이렇게 해놓고 얘는 to 해서 이렇게 솔리드 블랙 그리고 보더 라디어스 50% 했으니까 얘도 1으로 변하겠네요. 그죠? 그리고 얘는 로테이트는 뭐예요? 트랜스폼에서 로테이트 0도에서 얘는 to 45도까지 기울여라 이 뜻이죠. 그렇게 요렇게 정리를 해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박스 1을 가봅니다. 박스 1은 백그라운드 컬러가 아마 녹색 계열의 이런 계통이 되었고 보더 1픽셀 솔리드 블랙 그대로 똑같아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네임을 어떤 걸 지정했어요? 쉐이프 얘를 지정을 한 거예요. 그죠? 쉐이프 얘를 지정을 했고 그리고 그 애니메이션 듀레이션은 3초가 걸리도록 해라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런데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div에서 이 위드스하고 하이츠하고는 다 잡아줘야 되겠죠. 그 부분이 지금 빠진 거고요. 자 그리고 박스 2에는 로테이트를 적용을 시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를 로테이트를 이름을 여기에 키프레임즈 이름을 로테이트로 지정을 해놨기에 얘의 지정이 되어 있는 이 내용이 실행이 돼서 각각 얘는 이렇게 변하고 그죠? 얘는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3초 동안 말이죠. 각각 둘 다. 맞습니까? 자, 이게 바로 애니메이션 네임을 이용을 해서 키프레임즈의 키프레임즈의 이름으로 지정한 shape과 rotate를 사용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뭐 지금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나중에 같이 실습을 하면 또 금방 이해할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듀레이션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트랜지션 듀레이션도 있었듯이 얘는 애니메이션의 실행 시간을 설정을 합니다. 기본값은 0입니다. 주지 않으면 그냥 애니메이션처럼 안 느껴지고 바로 바뀌어 버리죠. 그죠? 그리고 사용 가능한 것은 앞에 봤던 것과 동일하게 초나 밀리초가 되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디렉션은 애니메이션이 끝난 후에 원래 위치로 돌아가거나 혹은 반대 방향으로 애니메이션이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값이 노멀이 있어요. 이거는 기본값이고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alternate라는 속성은 애니메이션을 끝까지 실행하면 왔던 방향으로 되돌아가면서 애니메이션을 실행을 하는 내용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해보면 알아요. 알겠죠? 자, 그리고 애니메이션 이터레이션 카운터 속성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거는 애니메이션을 반복하는 횟수를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값을 넣으면 기본 값은 한 번만 들어가는 거고 뭐 10번을 넣을 수도 있고 100번을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숫자 값도 넣을 수도 있고 자, infinite 이게 원래 무한적인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infinite를 넣으면 무한 반복, 무한 루프를 돌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계속 이 이미지가
로테이션이 되면서 이미지가 이렇게 계속 이미지가 아니죠. 애니메이션이 계속 실행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애니메이션 타이밍 펑션 속성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트랜지션 타이밍 펑션하고 똑같죠. 속도 곡선을 지정하는 거고 역시 값은 동일합니다. linear, is in, is out. 그리고 뭐 is in, out도 있고 그리고 뭐 요 큐빅 이거는 뭐 잘 안 쓰니까 놔두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보죠. 자, 애니메이션 이거는 대표 속성자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개의 애니메이션의 속성을 하나의 속성으로 줄여가지고 사용을 할 때 쓰는 건데, 역시 저는 이거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하겠죠. 그죠? 왜? 풀네임을 속성을 알아야 익숙해져야 이거를 써도 무방한데, 한 번에 그렇게 하려면 좀 그렇겠죠. 예. 익숙해지고 나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정하지 않는 속성은 기본값을 사용한다. 하지만 애니메이션 듀레이션 속성 값은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 왜? 듀레이션이 지정을 안 하면 듀레이션 기본값은 0인데 그죠? 이 0인데 이거는 그러면 애니메이션 효과가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여기에 지금 이 내용을 잠깐 한번 보게 되면 어떤 형태를 지금 지니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 박스가 여기에 하나 있고요. 이 박스의 네임이 moving이라고 애니메이션 네임을 moving을 줬어요. moving, 그죠? 그리고 duration 3초, 그리고 타이밍 펑션은 is in, 그리고 direction, alternate, 그죠? iteration count는 무한대. 이거를 다 적지 말고 이렇게 한 줄로 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듀레이션은 딴 거는 모르겠는데 전부 다 듀레이션은 이걸로 해주시면 되고요. 여튼 여기서 이 코드를 잠깐 한번 살펴보면 일단 먼저 로테이트부터 보면, 자, 로테이트는 from 해서 자, 퍼스펙티브 원근감 120픽셀 줬고 로테이트 0도 X 방향으로 0도를 부터, 그리고 로테이트 Y 0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50% 지점, 이게 0% 지점이죠. 이게 100% 지점이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50% 지점에서 퍼스펙티브를 120 그대로 놔두고 얘는 마이너스 180도 회전 X 방향으로, 얘는 0도로 그대로 있는 거죠. Y는.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한번 바뀐 거고, 그죠? 그 다음, 여기서 부를 때 애니메이션 로테이트를 먼저 불렀으니까, 그죠? 요게 먼저 실행이 됐다. 그죠? 그리고 나서, 요 시간을 이렇게 줬어요. 그죠? 1.5초 동안 어떻게 된다고요? 1.5초 동안 얘가 지금 이렇게 준 거는 결과론적으로 이 내용은 뭐예요? 1.5초 동안 실행하는 동안 로테이트 이름을 지니고 있는 이놈의 내용을 실행을 해라라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여기 보니까 alternate 있고 infinite 있고, 그리고 역시 여기에서 뭡니까? infinite. 그리고 이렇게 있다면 1.5초 동안 이 로테이트를 실행을 하고 infinite 계속 이렇게 하라는 뜻이죠. infinite. 그죠? 무제한 계속 루프를 도는 거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백그라운드를 또 지정을 했다. 그죠? 백그라운드가 바로 요거죠. 요거는 red, from red에서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그린으로 가고 50%대. 그죠? 그 다음에 to는 블루로 이렇게 설정을 했네요. 그럼 이렇게 해서 얘도 역시 1.5초 동안 무제한으로 돌고, 그리고 얘는 alternate라는 속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돼요? alternate라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얘는 바뀐 요 부분에서 다시 이렇게 그 자리가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쭉쭉 바뀌겠죠. 그죠? 요렇게 이 자리에서 이걸로 바뀌고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제 2로 다 이동이 되면, 자, 키프레임즈 로테이트는 역시 180도, 180도, Y까지 다 줬으니까 이렇게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색상은, 레드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그린 한번 보이고, 그 다음에 블루로 이렇게 변형을 해 나갔다라는 내용이죠. 맞습니까? 예. 자, 요렇게 우리가 애니메이션 속성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자, 끝났네요. 살펴봤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좀 해야 될 거는 키프레임즈가 뭐 하는 놈이다. 얘는 하나의 이름을 지정을 해서 애니메이션을 정의를 하는 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키프레임즈를 이용을 해가지고 애니메이션 정의에서 애니메이션 네임으로 우리가 이 이름을 주면 그게 그 웹 요소에 웹 요소에 적용이 되는 것. 그죠? 적용이 되고, 그리고 뭐 듀레이션, 펑션 이런 거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는 애니메이션 요 한 개로 이렇게 다 할 수가 있다 라는 거까지 우리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죠? 자, 요렇게 해서 이번 장 11장인가요? 2장인가요? 11장 맞나요? 12장이군요. 12장 CSS3에서 우리가 트랜스폼, 트랜지션, 그리고 애니메이션까지 이론적으로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예제를 좀 쳐보면서 이번 장을 마무리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